이해훈 예. 예산처 장관이 됐다고 치고 예. 구윤철 부총리하고 손발이 맞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 그거는 두 사람이 뭐 열심히 경제 철학이 사뭇 다른 사람이잖아요. 사뭇 다른데 예. 이해훈 장관 후보자가 만약에 장관이 된다면 본인이 지금까지 기름인 줄 알았는데 물이라고 선언했으니까 그렇다면 같은 물로써 색깔이 좀 다르더라도 물로써 섞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걸 사자성어로 곡학아세라고 합니다. 네, 곡학아세. 제가 곡학에서 했다는 건 아니시죠 설마? 아니 그렇게 선언을 하셨으니까. 네, 근데 일단 저는 그 정책과 실무에 능통한 분이라고 대통령실에서 네. 이해훈 후보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네. 정책이나 실무에 능통하다는 건 최소한 틀렸습니다. 경제 전문가는 맞죠. 서울경제학과 나와서 미국에서 박사했고 KD의 정책 연구원 하다가 국회의원 하면서도 경제적인 여러 가지에 관여했고 당직도 경제 관련된 거 맡은 적이 있으니까 경제 전문가 자타가 맞아요. 인정하는 경제 전문가였죠. 맞아요. 그러나 네. 정책에 능통하다, 실무에 능통하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네. 검증된 바가 없죠. 사실.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예. 구윤철 부총리도 사실은 굉장히 화려한 이력을 갖고 있긴 하지만 중간에 과장급에서 국장급으로 올라가는 과정이 그때 대통령실에 가서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을 거쳐서 이분도 사실은 생각보다 경제 이론 그러니까 이 정말 제대로 잔뼈가 제대로 굵은 정통 경제 관료로서 조금 잔뼈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어요. 네. 그러면 오히려 지금 구윤철, 이해훈 두 사람이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호흡이 맞느냐 안 맞느냐도 논란이 될 수 있지만 색깔이 달랐는데 이해훈 장관이 이제 완전히 본인이 나는 사실은 투항한다고 했으니까 오히려 그런 면에서 맞출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총알바지처럼 아 예산 이렇게 많이 쓰는 게 제가 보기에도 맞아요. 지금은 예산 풀어야 돼요. 이것이 국가에 나쁜 일 아니야 이런 식으로 총알바지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문제는 전 두 사람이 지금 상당히 이렇게 환율과 재정 면에서 그리고 국가 신인도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 정책의 두 수장으로서 과연 능력이 출중하냐, 능력이 합당하냐. 오히려 전 근본적으로 두 사람의 이 팀워크가 두 사람의 팀이 구윤철, 이해훈 팀이 좀 불안한데, 좀 부족한데, 좀 그 생각이 듭니다. 두 분 훌륭한 분이지만, 근데 예.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는 팀워크 안 중요해. 예. 대통령한테 충성만 잘하면 돼.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혹시?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경제학 전공하고 말이죠. 예. 경제학 기자로 경제부문 기자로 오랫동안 있으면 돈을 풀어야 된다는 논리도 한 10분 동안 얘기할 수 있고 예. 돈을 풀면 안 된다는 것도 10분 동안 얘기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곡학아세하고 있다고요. 경제란 게 사실은 그래서 옛날에 네. 그 유명한 경제학의 용어 중에 예. 이게 이제 조금 뭐 신체 관련된 얘기지만 이제 영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나는 외파리 경제학을 원한다. 그런 미국 대통령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양팔이 있으면은 맞다리 갔다리 하니까. 왜냐하면 영어로 얘기할 때 늘 예. 자 지금 우리는 이러이러이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돈을 풀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on the other hand 늘 on the other hand 그러면서 이런 면에서는 또 이런 이렇게, 우려가 있습니다 해서 늘 경제학자들은 예. 양쪽에 다 한 팔씩 걸쳐놓고 하는 식의 화법을 증시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바꿔 말하면 경제학의 이론은 정말 자기의 신념이 투철하지 않는 한 정말 곡학아세가 가능한 거예요. 나를 임명해 준 사람이 뭘 원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론을 갖다 붙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네. on the other hand 그런 거 말하지 말고 한 팔만 갖고 얘기할 수 있는 경제학자 좀 데리고 와봐라는 얘기가 있어요. 재밌다. 굉장히 예. 중요한 그러니까 일화인데 예. 저는 이해훈 장관이 사실은 내가 on the other hand로 했던 얘기 할 수 있는 얘기를 지금부터는 밀고 나가겠다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재정 확장 정책 그래서 환율이 지금 막 흔들리는 게 가장 문제가 대한민국의 국가 신인도나 국가 부채 이런 부분이 굉장히 걱정된다는 시각도 작용하는데 그거를 결코 막아준다는 쪽이보다는 총알바지로 보수 진영에서 와서 평소에 재정 걱정하고 예산 걱정하던 이분도 예산 풀자고 하지 않니? 뭐가 문제니? 이런 거에 소독으로 이용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듭니다. 오늘 방송하기 전에 저희 제작진하고 사실은 이런 얘기를 잠시 나눴어요. 예. 이해훈을 비롯한 보수 진영 혹은 중도 보수 사람들을 중용하려는 지금 이제 움직임이 시작이 됐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진짜 노림수는 무엇일까? 진짜 노림수는 무엇일까?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제작진들끼리 나눈 대화가 이겁니다.
연말에 김현지, 장경태 같은 불리한 이슈를 싹 덮어버리고 금요일 서해 피격 사건 그 무죄 선고된 거 그 이슈도 주말 사이에 싹 정리되고 야권의 분열 그걸 노리면서 국민의힘 쪽에서도 아까 지금 계속 강조한 투항하면은 살려준다. 개과천선하면 살려준다. 그렇게 해서 국민의힘의 내란 정당의 이미지를 강화하는 전략 아니냐. 이런 훌륭한 생각을 한 제작진이 있었습니다. 제작진이 아주 훌륭한 생각했고 저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듣게 됐습니다. 당장 물론 이 이슈로 다 덮이지는 않겠지만 예. 김병기 원내대표 이슈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슈일 것이고 예. 장경태 이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지금 악재들이 있는데 예. 주말에는 압도적으로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그건 뭐야? 그러면 사람들이 다른 이슈에 대해서 잠시 관심이 멀어지는 효과는 분명히 거뒀거든요. 예. 그리고 뭐 이제 서해 그 관련 서해 피격 그 공무원 관련된 무죄도 이제 상당히 뒤에 옛날 일처럼 덮이게 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온 거는 분명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확실히 포석을 할 때 이런저런 전략을 다 두루 종합한 정말 한 수로 여러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효과를 두는 그런 수를 둔 것 같다는 면에서는 저는 정치 공학적으로만 공학적으로만 따져본다면 본다면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번에는 독자 댓글을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독자가 이번에 벌어지고 있는 일을 이해운 개인한테 탁 포커스를 맞췄더라고요. 예. 이런 겁니다. 이해운 예. 애초에 국민의힘에서 버려진 지 오랜데 예. 국민의힘이 신경 쓸 이유가 있겠는가. 강남 서초에서 3선 하다가 지역구 옮기자마자 2번이나 연속으로 낙선을 했는데 다음 총선 때 좋은 지역구 줄 리 없고 예. 기껏해야 지금 당협위원장 하고 있는 중구 성동을 공천 줄 텐데 거기 공천 받아도 당선은 어려울 것이다. 예. 그리고 경제통에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는 파이팅 넘치는 이미지도 윤희숙 전 의원이 훨씬 상위 호환이라 이해우는 설 자리를 잃은 지 오래다. 야, 이해운 본인이 후보자 들으면은 입장에서는 굉장히 들으면 예. 좀 마음이 아플 뼈 아플 얘기예요. 아플 얘기인데 네. 이 댓글을 사실은 정치권에서는 존재감이 그렇게 높았던 건 아니거든요. 이제 서서히 쓰러져가는 페이드아웃 되는 예. 그런 느낌의 정치인이 중성동을 있어요. 당협위원장이라는 걸 오늘 처음 한 분들도 많았을 굉장히 거예요. 많았을 거예요. 예.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오늘이 중성동을 정확히는 연수가 있는 날이었답니다. 당원 연수. 예. 근데 아마 당원들은 오늘 그 연수하는 줄 알고 있다가 어제 그 얘기 듣고 예. 깜짝 놀랐을 텐데 중성동의 위원장 당협위원장인 것도 몰랐고 이해운이란 정치인이 앞으로 정권을 다시 잡으면 이해운 전 의원은 공천도 받고 좋은 데서 장관도 하고 그럴 거야 이렇게 믿는 사람도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기획수준 장관을 딱 시키니까 본인도 아마 상당히 고마웠을 수 있고 처음 그 전화를 딱 받았을 때 예. 누가 찾아오지는 않고 전화가 왔을 가능성이 있는데 예. 그때 이해운 후보자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을 거고 깜짝 놀랐을 거고 그다음에 가슴이 이렇게 내가 드디어 발탁을 받구나. 뛰기 시작했을 거고 경제 문제는 나 말고 그래. 없지. 예. 어. 그렇게 했을 거고 어. 사실은 이해운 의원이 여성으로서 또 경제학 박사로서 또 삼선 의원이니까 조금 더 이 보수 쪽에서 잘 쓰임이 있었을 수 있었을 텐데 박근혜 정부 때 잘 안 쓰여졌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비박적으로 좀 돌아섰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는 굉장히 앞장섰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해운 후보자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는 굉장히 앞장섰던 바른미래당까지 가서 근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는 오히려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불법성을 지적하고 하면서 보수 진영에서 보기에도 저 양반의 철학이나 논리는 뭐지? 앞뒤가 좀 안 맞는데 그런 면에서 좀 의아심을 일으켰기 때문에 사실은 이해운이라는 정치 지도자가 대중적으로 굉장히 큰 주목을 못 받은 면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을 데려다 딱 어찌 됐든 예. 보수 정당에서 3선 현역 국회의원을 하고 예. 그리고 현재 보수 정당의 당협위원장이잖아요. 당협위원장이라는 자리 하나를 놓고도 얼마나 경쟁이 심합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선거가 지금 6월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고 그러면 그 지역구의 당협위원장은 그 지역구에 있는 당장
중성동을 입은 중구하고 성동구 물론 갑 위원장과 논의해서 하겠지만 거기에 구청장이라든지 거기에 구의원이라든지 아니면 그렇죠. 그 지역구의 시의원 이런 관련된 거에 굉장히 깊이 관여해야 되는 그리고 자리거든요. 서울시장 선거에도 그렇죠. 서울시장 깊이 선거 관여를 해야 관여해야 되고. 되는 자리죠.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선거를 앞둔 그런 입장이 어떻게 손바닥 뒤집들 하냐고요. 손바닥. 그래서 제가 과 선배인데 실망이라고 저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참 기가 막힌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왜냐하면 공천을 안 주면 예. 나중에 삐져가지고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예. 이제 용심을 내서 당선된 다음에 다시 이제 원도복귀하는 수도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런 일도 네, 있었죠. 예. 그래서 공천을 안 준다고 삐지는 경우는 봤는데 예. 가만히 있는 사람을 장관 자리 하나 준다고 그냥 보따리 쌓아들고 나가버리니까 야 이게 보수 정당의 현주소인가 보수 정당의 미천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야 지금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분들이나 국민의힘 당원들이나 뭐 중구 성동을 여기에 계시는 유권 국민의힘 지지자분뿐만이 아니라 서울 시민 이분들의 지금 오늘 기분이 어떠실까? 글쎄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해운 개인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맞습니다. 이해운 같은 사람이 한 사람만 있을 것인가. 예. 지금이라도 뭐 감투 하나 준다고 그러면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보따리 싸질며 주고 나갈 사람들이 국민의힘은 우글우글 한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힘이나 보수 정당의 확장성, 탄력 이런 게 지금 상당히 큰 위기에 처했다는 반성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장동혁 지도부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도 있고 또 굉장히 걱정하고 반대하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네. 제 주변에 뭐 그 장동혁 대표 지도부에 대해서 뭐 저도 식사할 때 왜 그러는 거냐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냐 저한테도 물어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네. 지금 지금 국민의힘 가는 길이 과연 지금 잘 가고 있는가. 이해운 장관 후보자가 장관직을 덜컥 물었다고 이해운 장관이 잘했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도 네. 실망했다고 했지만 그걸 기화로 다시 한번 반추해 볼 필요는 있다.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렇게 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걸로 이 현 여권의 확장성을 계속 노리고 현 야권은 분열을 갈등을 조장하고 그래서 야권은 더 쪼그라들고 이러면 정말 양수겸장 1타 쌍피 1타 3피 1타 4피의 묘수를 둔 것처럼 결과론으로는 흘러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1타 쌍피 3피 4피 이거는 매우 전문 용어인데 그쪽은 저희가 기분인가 아닙니다. 지금 그럴듯한 사자성어가 생각이 안 나서 그게 떠올랐습니다. 근데 정말 이번 기회 잘못하면 뭐 잘못하면보다는 상황이 흘러가는 거에 따라서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양수겸장 이상의 효과를 노릴 수도 있겠다. 그리고 노렸다면 굉장히 쉽지 않은 대응 전략을 이제 야권에서는 고민해야 된다. 그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해운 이 논란에 대해서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 우리 장 실장 보시기에 청문회 결과 낙마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가령 우리가 지금까지 전혀 몰랐던 어떤 비위 같은 것이 불거져 나올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딱 그 경우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까 주진우 의원이 예. 이해운 검증 착수하는 것처럼 해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비리나 의혹 예. 뭐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렇죠. 거의 지금 네. 뭐 거의 지금 칼 끝에 서 있는 아니 상황이니까 한 1, 2주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전혀 몰랐던 사실들이 맞습니다. 불거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비리나 새로운 의혹이 터져 나오게 될 경우에는 네. 아까 말씀드린 국민의힘 쪽에서도 변절 배신자라고 격분하고 있고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도 아니 왜 저런 사람을 우리가 받아야 돼? 우리 심지어 표현을 이렇게까지 했어요. 한 저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는 네. 아주 그 이현주 뭐 윤준병 의원 이렇게 윤준병 네. 내란 수계란 표현까지 이해운 의원이 쓴 건지 모르겠는데 윤준병 의원 SNS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내란 수계라 외치고 윤석열 내란을 지지했던 이해운 전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에 앉히는 인사 정부 곳간의 열쇠를 맡기는 행위는 포용이 아니라 국정원칙의 파기 공약이 어렵다. 국정 원칙의 파기다. 이렇게까지 보이는 또 강성 민주당 지지층의 반대가 있단 말이에요. 예. 이 양쪽에 격한 반대가 있는 상황에서 아마 새로운 비리나 의혹이 안 터지면 어쨌든 민주당 지도부와 정청래 입장에서 대표 입장에서도 지금 계속 소위 명청대첩이니 명청대전, 명청교체 이런 얘기 듣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웬만하면 지키려고 할 거예요. 근데 만약 새로운 비리가 터졌다. 그러면 그때 양쪽의 이 격분한 세력이 이거는 아니잖아라고 같이 공명을 내면 그때는 낙마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이 12월인데 제가 조선일보 입사를
1985년 4월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무 기간을 따지니까 40년 하고 약 6개월쯤 제가 조선일보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하나는 조선일보 참 좋은 신문입니다. 조선일보 보시면은 행복하고 그리고 부자가 되실 수 있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아래 자막 나가고 있는데 구독 멤버십 신청하는데 1577-8585 번호 참 쉽죠. 1577-8585 1위 전화를 하시거나 또 카카오톡 조선일보 제보라고 하는 데 들어가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오늘 아침 종이 신문인데요. 우리가 뉴스를 접하는 통로가 참 다양해졌습니다. TV 뉴스를 볼 수도 있고 또 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인터넷을 통해서 또 뉴스를 접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신문을 펼치면은 다른 그 디지털 공간을 통해서 뉴스를 접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그런 방식으로 뉴스를 종합적이고 입체적이고 포괄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인공지능한테 물어봤습니다. 종이에 인쇄된 신문을 보는 것과 디지털 공간을 통해서 뉴스를 보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다고 너는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인공지능이 이런 대답을 하더군요. 종이 신문은 정원을 거닐면서 꽃 한 그루 한 그루를 관상하는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디지털 공간을 통해서 뉴스를 접하는 것은 아주 그냥 복잡하고 시끄러운 시장을 통과하면서 음식을 먹는 거랑 비슷한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지금 종이 신문은 한 달 구독료가 2만 원입니다. 이 종이 신문이 어떻게 보면 2만 원대에 여러분에게 문 앞에 매일 새벽에 서비스되는 마지막 시점을 관통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종이 신문, 종이로 인쇄된 그 잉크 냄새를 맡으면서 아침 신문을 포괄적이고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살펴보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뉴스뿐만이 아니라 조선일보를 만드는 그 보도 전문가들의 그 편집자의 손길을 거쳐서 나오는 그 신문을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어져서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신문을 구독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은 이런 대형 벽걸이 달력 여기에 집안 식구들 생일 표시하기 좋고 또 무슨 모임 표시하기 좋은 또 음력이 다 표시되어 있는 이 대형 2026년 붉은 말의 해 벽걸이 달력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하나는 2만 원짜리 책 한 권 드립니다. 이 책은 하루 10분 글쓰기가 쉬워지는 신문 필사 이 책 양장본으로요 아주 고급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0분씩 여기에 나와 있는 선별되어 있는 정연된 문장의 글을 필사를 하시면 저희 시청자 구독자들께서도 여기에 쓰여 있는 이 문체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글쓰기가 가능해진다 하는 바로 이 책입니다. 시중에 지금 절찬리에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이 책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구독하시면은 조선일보 멤버십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그 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